명심보감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현토 완역입니다. 여기 또 토가 달려 있고 완전히 이제 번역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앞에 보면 원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번역문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이 책도 뒤로 돌아가 보면 원문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문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자서학도 그렇고 여기 또 명심보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번역문이 있으면 자꾸 눈이 가게 돼 있으니까 미리 예습을 좀 해 오셔가지고 이 뒤에 나와 있는 원문 부분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도 원문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앞에 번역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명심보감이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명심보감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하니까 한번 여기 앞에서 보면 이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책에 대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읽어가면서 명심보감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보감은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 이런 뜻입니다. 명자 밝을 명자 밝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화나다 밝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명심하면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다라는 밝게 만들다라는 뜻이고 우리 왜 너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면서 이 말은 꼭 명심해 할 때 그 명자는 새길 명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명심보감하고는 다릅니다. 새길 명자에서 그때 명심하라는 말은 마음에 새겨라라는 그런 의미고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명심은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자는 보배, 그 다음에 감자는 비추다, 거울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는 아주 보배로운 거울 이런 뜻으로 명심보감의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격언을 각종 서적에서 발췌해서 만든 책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명언집 이런 개념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내용이 평이하고 절요하기 때문에 절자라는 절실하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절요라는 말은 중요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때문에 초학자의 도의 교본으로 학습해 왔으며 최근에는 기초 한문 교재로 널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문 하면 우리 명심보감 이거 하고 거의 등지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의 저술 연대가 확실치 않을 뿐만 아니라 뒤에는 이제 확실하게 밝혀졌는데 확실치 않을 뿐만이 아니라 세간에 통행하는 제보는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해석상에도 어려움이 많았고 출전 자체가 분명치 않아서 교감이 쉽지 않았다. 이 교감이라는 건 서로 이제 여러 가지 판본들을 놓고 어떤 글자가 맞고 하는 걸 때 대조하고 교정하는 걸 이제 교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심보감이 이제 원래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한말에 나온 대구에 있는 흥인사제에서 찍어낸 본입니다. 흥인사제라는 그곳에서 찍어낸 본이 명심보감은 이제 거기서 찍어냈다라는 겁니다. 찍어낸 본이 유포가 되면서 저자가 이제 밝혀졌는데 누구로 밝혀졌냐면 고려말 노당 추적이 지은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원래 명심보감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찍어낸 본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리고 그 뒤에 이제 명심보감이 계속 나오게 됐는데 계속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찍혀 나왔습니다. 찍혀 나왔는데 그 찍혀 나온 책들은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았는데 1869년입니다. 구한말이라는 게 정확하게 이제 1869년인데 그때 대구에서 찍혀 나온 책이 또 이제 명심보감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는데 거기에 저자가 고려말의 노당 추적이라는 분이 지은 것으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 고려말 추적이라는 분이 명심보감을 지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다. 그러니까 추적이 지었다는 추적을 이제 작가로 상정을 했을 때 문제점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내용은 쭉 빼버리고요. 조금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까지 이 추적이 지은 것으로 명심보감은 추적이 지은 것으로 그렇게 쭉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밑에 고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이런 내용 찾으셨습니까? 고단락입니다. 본인의 경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쓰신 선생님의 경험에 의하면
퇴계나 율곡의 가르침을 따르는 순수 유학파, 완전히 그 성리학을 제대로 공부한 그런 집안에서는 이 최근까지도 본서 이 명심보감의 내용이 잡박하다고 하여서 교습시키지 않는 경우를 자주 목격했다. 정통 유학자 집안에서는 명심보감 그 책 보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내용이 이제 들어가 보면 유가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불교적인 내용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도교적인 그런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순수하지 못하다. 요즘 말로 하면 불온서적이 되는 겁니다. 읽어가지고는 이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순수 유학파 쪽에서는 읽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걸로 봐서는 많은 독서가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단락입니다. 그 후에 청주본과 청판본이 차례로 나오면서 명심보감은 추노당의 소작이 아니요 명초의 법립본이 지은 것이 입증되었다. 그때까지는 쭉 이렇게 추적이 지은 걸로 알려져 왔는데, 이게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찍혀 나온 명심보감이 발견이 되지 않다가 1974년에 동해안 어떤 민가에서 이 명심보감 초간본이 처음 찍혀 나온 본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명심보감 초간본을 보면 거기에 저자가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나라 초기입니다. 중국 명나라 초기에 법립본, 중국 명나라 사람입니다. 법립본이 지은 것이 입증이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걸로 명심보감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명심보감의 저자는 명나라 사람인 법립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 청주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청주본은 뭐냐 하면 청주에서 찍어낸 판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심보감 초간본이 어디에서 찍혔냐 하면 청주에서 찍혔는데, 그래서 이제 청주본이라고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청판본이라는 건 제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명심보감은 저자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언제 찍혔냐 이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청판본은 뭘 가리키는 말인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청주본이라는 게 이제 처음 찍혀 나온 그 책인데, 이게 1454년에 우리나라에서 찍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찍혀 나온 명심보감 그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에 그 저자가 명나라 사람으로 적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처음에 찍혀 나온 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명심보감의 내용보다 분량이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명심보감은 처음에 명심보감이 간행이 되고 나서 그 내용에서 불교적인 내용들을 대부분 많이 삭제를 해버립니다. 불교적인 내용들을 많이 삭제를 하고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인 축약본입니다. 사실은 말하자면 축약본을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립본은 어떠한 인물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가 지은 치가저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서문에 보면 명심보감에 대한 기록이 보이고,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로 봐서 지금 그 명심보감의 작자는 이 명나라 때의 법립본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해도 확정이 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서점에 가보면 최근에 나온 명심보감 그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의 저자를 고려말 우리나라 사람인 이 추적이라는 분으로 적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실상에 맞지 않고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저자 문제가 누가 지었는가 하는 건 어떤 책을 공부하면서 그 책이 누가 지었는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처음에 찍혀 나온 청주에서 찍혀 나온 이 판본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오래된 명심보감입니다. 중국에서는 명심보감이 나왔기는 했습니다만 별로 인기를 못 얻었습니다. 못 얻고 명심보감이 인기를 얻었던 게 어디냐면 대한민국, 우리나라, 조선하고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과 조선에서 명심보감이 많은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심보감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있던 내용에서 그 불교적인 색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걸러내고 한 3분의 1 정도의 초략본이라고 합니다. 초자는 뽑아낸 거고요. 원래 있던 내용에서 내가 원하는 걸 뽑아냈다라는 말이고, 약자는 줄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책은 명심보감 초략본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명심보감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이 초략본을 가지고 명심보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9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목차 부분에 가보면 개선편부터 저기 87페이지로 나와 있는 부행편까지 이게 이제 원래 있던 그 명심보감에서 한 3분의 1 정도의 내용이 줄은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뒤에 한 칸 들어가 가지고 증보편하고 마지막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원래 명심보감은 우리가 보는 책보다 훨씬 3배 정도의 분량을 가진 책이었는데 인기가 이제 유행이 되면서 한 3분의 1 정도의 내용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이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다시 덧붙여진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중국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었고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내용이 많이 준 어떤 그 책들이 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유행이 되고 일제시대쯤 가가지고 마지막에 붙어있는 요 단락들이 더 추가가 됐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그 명심보감에는 전혀 없는 부분,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명심보감에만 붙어있는 그런 책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역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했던.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내용도 더 첨부가 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뒤에 이제 내용들은 그냥 쭉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 그 명심보감은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고 중국 사람인 명나라 때 그 법립본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임이 그건 이제 확실해졌고요. 그 다음에 원래 간행됐을 때보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건 한 3분의 1 정도의 분량. 그 다음에 그 뒤에 우리나라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시 그 뒤에 추가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명심보감에 대한 내용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